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챗GPT랑 가끔씩 대화 나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해서 저도 아침부터 간단한 대화를 인공지능과 잠깐 나눠봤는데요. 일단 제가 챗GPT한테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뭐였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사이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결국 인공지능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형식적인 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AI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AI 리서치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했는데요. AI 쪽은 지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승리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 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력을 보면 어떤 기업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챗GPT가 대답하기를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각각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더 앞서 나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복잡한 내용을 좀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비교적 매끄러운 번역을 해줬습니다. 구글은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딥러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구글 번역,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등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음성 인식, 기계 번역, 인지 컴퓨터 등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슬레이터, 번역이죠, 빙 스피치, 콜타나 등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결국 양 회사 모두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에 있으며 그들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더 발전했다고 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준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설명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서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만 챗GPT 너는 마이크로소프트 빙하고 엣지 브라우저랑 통합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통합된 것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파트너십이 결성됐기 때문이지, 이 파트너십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땡큐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기사 하나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해 주기를 챗GPT가 나는 살아있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티클 하나를 읽었는데 뉴스 기사에 따르면 네가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나는 자연어 모델이다. 인공지능 자연어 모델이기 때문에 어떠한 욕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면 너 나는 살아있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어떻게 보면 좀 사실에 입각한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요, 챗GPT랑 대화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아침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요, 주말에 챗GPT랑 잠깐 대화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날 방송 초반에는요, 챗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그렇게까지 즐겁지는 않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6months 트레저리가 나옵니다. 자, 6개월짜리 국채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무려 5%를 넘어갔다는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Rates on US Treasury. US 트레저리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얘기하고요. 국채의 금리가 스퍼트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라스트 스퍼트 한다 그러죠. 전력 질주를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의미는요, 만약에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에 있다. 그냥 국채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쳐다볼 필요 없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6개월짜리 국채 금리가 무려 5%를 초과했고요. 지금 1개월짜리 국채 금리도 무려 4.5%나 됩니다. 자, 그 의미는요, 인컴이 중요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컴이라는 것은 이제 매달 아니면 매 분기 수입이 필요한
그런 투자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특히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였죠. 인텔 같은 경우는 그들의 배당률을 65%나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배당주인 코카콜라의 배당률을 보면 3.1%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국채에 투자를 하면 6%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배당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국채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따라서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과 위험 자산 사이에 수익률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채라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해석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상승하는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14%나 폭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어제 어닝 결과 제가 전해드릴 때는 사실 9%도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5% 이상 상승하면서 장 마감 때는 14%라는 굉장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어닝 결과도 좋았지만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평가를 해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서스퀘아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롤란드입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는 26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해보면 한 12%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게임 쪽의 리절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걱정이 상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게임 쪽의 비즈니스가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비즈니스는 크게 4개의 세그먼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게임,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세 번째는 오토모티브, 자동차죠.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네 가지 모두 미래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토시야 하리입니다. 토시야 하리 같은 경우는요, 원래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 어닝 결과를 보고 바이, 매수 의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젠슨 황이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쪽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게임입니다.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심하게 흔들렸던 이유는 게임 산업 쪽에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서서히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두운 시대는 끝나간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키뱅크 캐피탈 마켓의 애널리스트 존 빈이고요. 존 빈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타겟 주가는 280이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20% 정도 1년 내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떤 기회냐면 제너러티브 AI, 생성 AI, 인공지능 쪽에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챗GPT 같은 자연어 모델 인공지능이 구축되기 위해서는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GPU가 필요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GPU는요, 이제 게임 쪽에 사용되는 그런 GPU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짜리 엔비디아 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100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전문 G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GPU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칩이고요. 한 개당 가격이 $10,000나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전문가 의견은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조셉 무어고요. 조셉 무어 같은 경우는 이퀄 웨이시니까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 타겟 주가도 255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자, 모간 스탠리의 조셉 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우리는 사실 기다려왔다. 풀백을 기다려왔다. 풀백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왔다는 거죠. 왜냐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다시 진입하려고 빠져나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의 결과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더 이상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정한다. 뭐를 인정하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풀백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타이밍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매수 기회를 놓쳤다라고 과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 기관에서 엔비디아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면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14%나 급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요, 누가 추천하고 있냐면 스위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스위스 이제 취리히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GAM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이렉터를 맡고 있는 호틴이라는 전문가입니다. 자, 호틴이라는 전문가가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의 메가테크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딱 한 기업만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 이유는요, 리스크랑 보상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구체적인 논리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다, 내재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미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그리고 오피스 365,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IT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러한 IT 인프라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해도 대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은 이미 많은 고객사 안에 내재가 돼 있다.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서 침투를 했다는 거죠. 뿌리를 받고 이미 존재하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밝아올 텐데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에 침투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단편적인 예가요, 예전에 이제 원격 근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면서 줌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독보적인 테크놀로지를 구축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줌이라는 기업은 단순히 원격 미팅의 테크놀로지만 제공하는 기업이었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팀이라는 기술력은요, 줌에 비해서 기술력 자체는 떨어졌지만 많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았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많은 고객사에 침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스가 그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때 이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미 테크놀로지가 깊숙하게 뿌리 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이번 전문가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구글 관련된 호재입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머세데이즈 벤츠와 손을 잡았다,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머세데이즈 벤츠 그리고 구글이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어제 발표했고요. 자,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부분은 뭐냐면 브랜디드 인카 데이터 앤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뭐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벤츠의 이름을 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만드는 시스템은요, 일단 구글 맵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리얼타임이니까 실시간이죠. 실시간, 그리고 예측 가능한 트래픽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구글 맵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Assisted Driving Features,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기술력을 구축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의 유튜브 앱을 통합할 것이다. 어디에 통합하냐면요, 머세데이즈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요, 인포메이션 더하기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간이 생기면요, 그 안에서 인포메이션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구글의 유튜브 앱이 미리 선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벤츠가 구글이 구축하는 구글 클라우드 AI 그리고 머신러닝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머세데이즈 벤츠가요, 인공지능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고객들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이때 구글의 클라우드 AI,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도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파트너십이 결성된 두 기업은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피스코, 그리고 충전 기업인 차지포인트입니다. 자, 두 기업이 어떠한 내용을 합의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피스코의 운전자들은요, 차지포인트가 구축해 놓은 21만 개나 되는 충전기에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차지포인트는 21만 개의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700개 정도는요, DC 파스트 차저, 즉 슈퍼차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속 충전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0만 개나 되는 로밍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로밍 포트는 뭐냐면 차지 포인트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그런 충전기는 아니고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른 충전 기업과 동의를 해놨다. 따라서 요 40만 개 역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스코의 전기차 이름이 나옵니다. 피스코 오션인데요. 피스코 오션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안에 이제 충전기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 차지 포인트가 뜨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차지 포인트의 주주 입장에서 물론 이제 피스코가 아직까지 잠재력만 있지 그렇게 커다란 기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 개, 두 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결국 차지 포인트를 이용하는 전기차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기업 몇몇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요, 이들 기업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해드릴 어닝 결과는 블록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스퀘어죠. 자, 블록 같은 경우는 4분기의 논갭 EPS가 0.22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8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하지만 매출은 4.65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14% 성장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60 밀리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트코인을 한번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빼고 매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2.82 빌리언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까지 끼면 4.65고요. 비트코인을 빼고 나면 2.8인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2.82는요, 작년 대비 33% 매출이 성장한 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블록이 만들어내는 매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트랜잭션 베이스 레비뉴입니다. 트랜잭션은 거래죠. 따라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매출은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구독 모델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반복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47, 그리고 구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31입니다. 따라서 거의 비슷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조금 더 많았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요, 거래 수수료를 바탕하는 매출은 13%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구독 그리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반복 매출은 69%나 성장을 했습니다. 반복 매출의 성장률이 더 좋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트랜잭션, 수수료에서 들어오는 매출은요, 그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총이익을 보시면 605 밀리언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구독 그리고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총이익은요, 무려 1.07 빌리언에 됩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이 더 컸지만 구독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복 매출 그리고 마진이 높은 매출이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은요, 향후에 블록의 매출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향상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블록의 주가가 8.83%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인데요. 메르카도 리브레 역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7%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3달러 25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무려 93센트나 초과적으로 발송을 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3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40%가 넘어가는 성장률을 지켜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4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EPS도 그렇고 매출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엔 토탈 페이먼트 볼륨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즈니스는요, 하나는 이커머스, 또 하나는 핀테크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토탈 페이먼트 볼륨은 핀테크 쪽에 들어오는 총 결제 금액을 얘기하죠. 이 총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총 결제 금액은 36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무려 80%의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FX 뉴트럴 베이시스는 뭐냐면요, Foreign Exchange Rate을
것을 감안하지 않을 때, 따라서 환율의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을 할 때 80%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입니다.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은 이제 이커머스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많은 대금이 이제 거래가 됐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출의 1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커머스의 총 거래 금액은 34.7% 정도 작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즈니스, 이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골고루 좋은 성장률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주가의 상승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유전자 가위 기업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자, 4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1.40 적자를 보였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매출은 13.6 밀리언입니다. 빌리언이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리고 작년 대비 5.8% 성장했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89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퍼 테라픽스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치료제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닝 결과는 많은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대신 캐시가 중요한데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줄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2022년 말을 봤을 때 현금 보유량이 1.3 빌리언입니다. 1년 전에는 1.1 빌리언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현금이 오히려 늘어났죠. 자, 아직까지는요, 매출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성장 기업 입장에서 자, 이렇게 현금의 보유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두둑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닝 결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오픈도어 역시도 어제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자, 4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63이 나왔습니다. 적자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1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2.8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25% 정도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35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물론 이제 25%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1분기의 레비뉴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2.45 빌리언에서 2.65 빌리언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그 중간치죠. 2.54 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는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7.69%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내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